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목포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역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뭔가 기회가 없고 또는 무언가 창업을 하거나 활동을 펼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곳 전라남도 목포에 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후 한 5시만 넘어가도 길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제안하고 또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참 많이 설레었는데. 저는 이곳 전라남도 목포에서 공장공장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명호입니다. 공장공장은 20, 30대 또래의 가능성 있고 역량 있는 친구들이 서울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 자리를 잡고 창업을 하고 정착을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곳 목포에서 오히려 사람은 없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들을 하고 창업을 해서 현재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주력 프로젝트가 바로 괜찮아 마을인데요.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이에요.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제안을 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지역살이 청년 모델이 전국 단위로 퍼져나갈 정도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괜찮은 마을 역시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휴공간이 많거든요. 유휴공간이 많고 사람이 없지만 그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해 주면은 저는 그게 창업이 되고 정착의 어떤 돌파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델이고요. 저는 서울에서 원래 지금 10년 넘게 활동을 했던 기획자이면서 창업가였어요. 대부분 잘 되었지만 사실은 오히려 저는 서울에서 잘 되니까 오히려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눈을 돌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울이 아닌 곳을 모색하다가 제주에 갔어요. 근데 제주에 갔더니 생각보다 창업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서 저희가 약간 파일럿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색하던 끝에 목포에 내려와서 지금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공장에 만드는 목포에서 활동은 단순히 목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저희는 이 일들이 신문이나 방송에도 많이 노출되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일보 1면에 나오기도 하고요. 많이 아시는 JTBC나 조선일보 같은 데도 그렇지만 해외에 있는 BBC나 더 타임즈, 최근에는 일본의 NHK에도 방송이 되면서 우리나라만의 사례가 아니라 세계적인 사례가 되고자 하는 꿈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하는 이 활동들이 과연 나만을 위한 일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 싶어요. 제가 2014년도에 대기업을 퇴사하고 나서 떼수건을 열심히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이 입은 옷을 바탕으로 전국 일주를 하면서 이렇게 책을 팔고 인터뷰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목욕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박명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제가 주는 떼수건 명함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3년, 4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서울 밖에서 또는 나라고 하는 브랜드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생각보다 내가 회사 밖을 벗어나도 서울이 아닌 곳에서도 이름 하나를 알려내는 일들이 사실은 가능하구나 라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요. 사실은 이 일들이 아쉬운 건 뭐냐면 돈이 되진 않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250명 넘게 하고 그때 고민을 시작해요.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는 없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아리 윌러 제주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다시 한번 내가 아닌 우리가 또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이 일은 뭐냐면 제주도에 갔더니 관광지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너네가
버린 거니까 사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메아리 통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담아서 팔기로 해요. 아무도 안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예상외로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또는 내가 하는 일들이 이슈가 돼서 방송에도 인터뷰에도 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여행의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각종 쓰레기를 활용하는 젊은이들의 문화 실험이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김가람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쓰레기라는 걸 담고 책을 기부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일회성이나 프로젝트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은 어떻게 하나의 문화로 만들고 싶거든요. 내가 하는 활동의 브랜드가 누군가에게 와 닿는 거죠. 단순히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또는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보통 이런 일들이 등장해서 뭔가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면은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레알 쓰레기를 7,000원에 파네 미친, 뭐 영수증 비행기표 같은 거 간직하게 뭐 하겠냐, 뭐 이런 병 같은, 오호 아이디어 보소 물론 안 산다, 월급 받고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물론 제가 지원금도 받은 게 없고 내가 좋아서 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때 한번 생각했어요. 아, 내가 하는 일들이 분명 영향을 끼치지만 이런 반대 의견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하는 브랜드가 어떻게 꼭 좋은 말만 듣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때 고민을 하게 돼요. 아, 내가 하는 활동이 진짜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또는 비즈니스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프로젝트의 한계는 뭐였었냐면은 팔리기도 하지만 큰 돈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은 됐지만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았어요. 그때 제가 한번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하는 활동들이 단순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각인이 되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한 번쯤 이쯤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사람들에게 의미가 됐는지 한번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만든 나름의 약간 공식 같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 먼저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뭘 할지도 중요한데 사람들은 기억하는 게 이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념을 쉽게 정하는 거죠. 이건 쓰레기를 파는 통이다. 사회에 기여하고 쓰레기를 줄일 거다. 그리고 이슈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한테 단순히 쓰레기를 파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쓰레기 파는 것들이 방송에 나오고 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요소가 뭘까? 그 요소를 넣었고 레퍼런스 찾았어요. 나보다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나보다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름과 개념과 이슈와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설득하지 못할 요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그 일들이 설득이 됐을 때 이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다음 같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이게 일을 만들다 보면은 특히 지역에서 또는 뭔가 서울 밖에서 하다 보면은 무조건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더 큰 비율로 작용해요. 뭐 시장이 작아서 손님이 없을 거라서 돈이 많이 들어서 다양한 이유들로 안 되는 일만 가득하기 때문에 반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되는 방식으로 뭔가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각적으로 표현해요. 어떤 그림으로 보여줄 것인지 한 장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한 거,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할 건지, 그리고 예산을 얼마큼 할 건지 까지만 정하면은 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방식이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방 소도시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게, 오히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마이너하고 또는 사람들의 주류로 들어가기 어려울수록 내가 과연 브랜드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과연 브랜드로 각인될 수 있는지를 꾸준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덕질을 한다, 뭐 좋아하는 일을 한다, 뭐 굉장히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의미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 덕질을 브랜드로 본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는 지속 가능함을 확보하는 것들이 될 거죠. 덕질을 브랜드로 보면은 지속 가능해지는 거고, 덕질을 취미로만 본다. 그러면은 취미로 끝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브랜드로 보고 있을까요? 보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브랜드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본다. 그때는 어쩌면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들을 80%를 봐야 돼요. 대부분 근데 이 덕질이 브랜드로 보는 순간에 취미로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80%를 넣은 게 브랜드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20% 넣는 게 어쩌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걸 반대로 하시는 거죠. 저는 그거의 차이가 브랜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돈 버는 일을 아까 거에 조금만 더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이 돼요. 돈을 버는 컨텐츠도 똑같아요. 이름을 붙여보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으는 것까지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대부분은 근데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모은 다음에 기획까지 버텨야지 돈이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잘 된 사람들만 보니까 한 번에 잘 된다라고 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 개인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그게 돈이 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지만, 저도 여기 목포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한 40억 넘게 투자를 했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돈이 되는 기획, 저는 조금 두 가지 결로 나뉘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는 활동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또 그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례가 되는 요소가 하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만드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버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용역이나 에이전시들이 약간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이야기들이 바로 이 괜찮아 마을 이야기예요. 괜찮아 마을 처음 이야기는 시작부터 당장 돈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어요. 저희가 전국 일주 여행사를 만들었어요. 전국 일주 여행사를 만들어서 전국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코스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서울의 용산에서 운영을 했죠. 이 운영한 이 모델을 저희가 거의 3년 동안 전국 일주를 115번 이상 했고요. 1,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지구 거의 두 바퀴를 전국 일주로만 했어요.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고 괜찮아지는 활동들이 사실은 여행지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은 그 안에서 여행지가 아닌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저는 이 괜찮아지고 행복하는 일들을 경험한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함께예요. 함께 노래하고 요리하고 불 피우고 별을 보다 잠드는 날들, 꿈 같은 일인데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는 일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했는데, 이 전국 일주가 여행이 아니라 여행처럼 사는 마을이 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생각하죠. 쉬어도 실패해도 괜찮은 작은 사회를 한번 지방에 만들자. 서울은 비싸고 기회도 너무 많으니까 기회가 없는데 오히려 기회를 주고 그곳에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한 달 사는 거다. 여기 와서 쉬는 거다. 여기 오면 괜찮아진다. 그리고 재밌다. 무조건 재밌는 걸로만 채웠어요. 우리는 그래서 집, 학교, 공장이라고 하는 세 개의 요소의 개념들을 기획하게 됐고요. 집은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그리고 학교는 인생을 뭔가 다시 배울 수 있는 리셋 프로그램들, 그리고 괜찮은 공장에서는 공유 가게, 공유 사무실, 공유 주방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마을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사람들을 풀어놓는 거죠.
서울은 뭐 하나 하려면은 집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공간을 얻기에도 부담스럽지만 여기에는 임대료 하나 받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껏 공간들을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던 일들이 여기에 왔는데 그냥 오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제안을 해요. 너 빈집으로 30년, 20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 써봐라. 그리고 골목 하나를 마을로 만들어봐라.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마을이 시작되게 돼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공간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의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매입하신 다음에 저렴한 임대료로 보증금 없이 10년 동안 빌려주신 거예요. 어쩌면은 예전에는 이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사회적인 이 이익과 재무적인 이익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조건 돈을 벌어야지.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뭐 ESG라는 말도 나오죠. 사람들이 재무적 수익만이 아니라 경제나 사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에 투자하고 거기에는 돈이 조금 덜 나와도 괜찮다라고는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당장에 돈이 엄청나게 벌리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투자를 제안해 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괜찮아 마을 모델이기도 하고요. 괜찮아 마을이 있는 곳에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기회와 공간들을 제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활기를 띠게 되고 여기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데들인데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들에게 휴식과 상담과 여행을 제공해 주고요. 그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다, 인큐베이팅 교육, 그 다음에 영상을 배우고 싶다, 영상 교육, 지금도 위에서 캐릭터 디자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더 있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빈집을 빌려 드리기도 하고 알선을 해 드리기도 하고 취업 자리를 연결해 드리기도 해요. 그때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공간 모델들이고 지금도 저희가 많은 공간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괜찮아 마을은 그래서 처음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또는 사례가 되는 모델을 염두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임팩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괜찮아 마을은 처음에는 교육을 받고 살다 보니까 생활 공동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고 싶은 일이 생겨서 교육 공동체가 되고 나아가서 함께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경제 공동체가 되는 모델까지 설계를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상상을 해봤어요. 5년 뒤, 10년 뒤 괜찮아 마을의 모습들을. 그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투자의 굉장히 큰 모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작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는 가상의 사회를 만들어서 어디에도 없는 사례가 될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드렸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의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의 모습은 조금씩 이렇게 마을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 생겨난 마을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의 정말 직접적인 건물들까지 생겨서 지금처럼 뭔가 옅은 공동체가 아니라 조금 더 직접적인 형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모델까지 상상을 했고요. 많이 얘기하죠. ESG. 근데 저희는 ESG가 아니라 ESC예요. 서울을 떠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쉐어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좋아하는 일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할까요? 그건 돈 때문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쫓겨서 살아야 돼요.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거 카드값을 맞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저는 이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또는 준비하고자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게 괜찮아 마을의 미래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지속가능함의 상황을 처음부터 저희는 신문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가상의 기사를 써놨어요. 괜찮아 마을이 혁신 모델이 돼서 지역의 사례가 될 거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 되게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이 모델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진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를 이야기해요. 공간은 당연한 거고요. 문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친 마음 있는 청년들이 어쩌면은 새로운 기회와 꿈을 발견하고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괜찮아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지금도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지방 도시에 작은 마을을 만드는 것.
이 지방 도시의 마을을 만들어서 바다랑 산과 섬을 만나고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를 초월하고 직접 시장을 여는 거죠. 그리고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문화와 이런 뭔가 지구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함께 고민해 보기도 해요.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는 것. 그러면은 누구나 날 응원해줘요. 그리고 마을에서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는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더 회복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는 따로 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이 가진 가치를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거죠. 현재 괜찮은 마을은 가게가 6개 생겼고요. 10개 이상의 회사가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21개 이상의 집에 나눠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마을 목욕탕이라고 하는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체험 전시이고, 이거는 지금 오늘도 운영하고 있는데 채식식당 최소 한 끼라 그래서 채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이게 사례는 되더라도 당장의 돈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집중한 게 뭐냐면은 괜찮아 마을을 사례로 만들고 방송에 나오게 하고 그 스토리텔링에 공유할 만한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기 시작해요. 목포 한 달 살기가 시작됐다. 목포역에서 목적지 우진장은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지만 우선 이 동네를 조금 걸어보고 싶었다. 내가 목포에서 한 달 동안 지내게 될 곳이다. 나는 이곳에서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보시면은 목포에 왜 왔는지, 우리가 목포라고 하는 걸 선택한 이유나 방법, 이곳의 분위기를 이 영상 에세이를 통해서 만들어서 저희는 알렸고요. 꾸준히 영상을 만들어 저희는 공개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는 영상팀이 없어요. 괜찮아 마을을 처음에 홍보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저희가 선택한 방법도 영상이었어요. 마치 엄청 막 광고처럼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네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게 전부 같아요. 아, 바닷가 마을에,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에 우린 살 거야. 그걸 영상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리고 같이 사는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찍기도 하고요. 여행처럼 사는 마을. 목포에서 동우가 서울에 있는 아빠에게 돌아갈 시골집도 배추 뽑아 국 끓여 먹을 지식도 없는 우리가 서로 모여 만든 그런 공동체 말이야. 괜찮다가도 괜찮지 않네요. 남들은 다 그런 순간이 한 번씩 오는데 나한테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못하고. 근데 결국엔 괜찮아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괜찮아 마을 만드는 거 돈 많이 드는데 과연 먹고는 사냐. 그게 비영리 모델이고 사회적인 모델이지 돈을 버는 모델이냐. 저는 근데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드려요. 괜찮아 마을만큼 큰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고. 왜냐면 가게, 사무실, 뭐 주방, 그리고 집, 학교, 공장, 그리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 일들이 사실 지금도 조금씩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는 더 큰 것은 이 사례를 판매할 때라고 생각해요. 괜찮아 마을 만든 역량을 파는 거죠. 대부분 그 부분을 간과하세요. 운영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걸 만들고 컨텐츠를 운영하고 사람들에게 알려낸 그 사례와 역량을 판매하는 게 진짜 돈인 거죠. 괜찮아 마을 모델을 지금도 이렇게 통계를 이용해서 시각자료를 만들고 제안서를 썼는데, 이런 일들을 저희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모델들이 지역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라도 보여드리면은 그게 바로 설명이 되고 설득이 돼요.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역이라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본인의 일을 브랜드로 생각하고 비즈니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 명 한 명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은 저희가 괜찮은 마을의 10년을 그림을 그린 것처럼 결국에는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회로 보시고 함께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